네, 베이스볼 가족 여러분 안녕하지 못하시죠? 많은 야구 팬은 어제 하루 종일 말 그대로 멘탈이 붕괴됐습니다. 황당하고 어이없고 기가 막힌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무거운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최익성 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말 그대로 할 말 잃었습니다. 뭐 선배로서 사실 좀 부끄럽고 네. 또 야구 팬들한테는 죄송스럽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항상 얘기하는 야구만 잘하면 되는데 근데 이번을 계기로 정말 야구만 잘해가 안 되겠다. 예,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놓치고 있었던 게 사실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야구 선수이기 이전에 한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사회의 구성원의 한 명으로서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족했다는 게 야구 선수들의 인식, 운동 선수들의 인식, 예. 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조금 못 가지고 있었지 않나. 그냥 야구 선수로서, 운동 선수로서 예. 야구만 잘하면 되지. 그렇죠. 약간 그런데 너무 우리가 좀 젖어 있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예,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2000년생 2019년 1차 지명으로 롯데 유니폼을 입은 서준원 선수는 당시 계약금을 3억 5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만큼 롯데에서는 큰 기대를 했고 상위 픽으로 앞으로 롯데의 에이스가 되달라는 마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선수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착취물 비자적 배포 혐의를 받고 있고요. 다들 내용은 어느 정도 아시겠습니다. 지난해 8월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촬영해서 전송하도록 하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입에 담기도 참 불편한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성착취물,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 와우. 어떻게 보면 이제 운동 선수가 야구 선수로서도 처음 들어보는 그게 우리하고는 관계가 굉장히 없다. 예. 멀다라고 느껴졌던 그게 어느 순간 우리 바로 옆에 와 있다는 사실 지금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의 사람의 경우 이런 단어를 입에 올릴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없죠. 그리고 상상도 할 수 없고 정말 먼 나라 얘기 아니면 얼마 전에 뭐 N번방 나왔듯이 정말 극소수의 정말 좀 사회 구석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야 이게 우리 바로 삶의 바로 옆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좀 아찔하네요. 예. 그냥 진짜 이런 충격이 2023년 제가 받은 충격 가운데 가장 큰 충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뭐 WBC도 있었지만 좀 이렇게 좀 핵폭탄이 많이 터지지 않습니까? 진짜 제대로 짚고 제대로 한번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월 22일에 우리는 WBC 결승전 미국과 일본의 경기를 보면서 그리고 일본의 전승 우승을 보면서 와 부럽고 놀랍고 언젠간 우리도 저 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야구 오르고 그랬지만 정말 오타니를 중심으로 한 일본 선수들의 야구 실력을 보면서 진짜 저희는 경이로움을 느꼈고 박수를 보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채 며칠이 지나기도 전에 이런 극과 극의 소식을 접하다 보니까 진짜 뭐 저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댓글창 보니까 팬들도 이게 무슨 일이야 싶었을 텐데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롯데 한현희님께서 화요일부터 엠팍에서 썰이 있었는데 사실이었네요. 기성용 덩크슈님께서는 영상 소리가 너무 적은 것 같아 댓글 달았는데 해결이 전 안 돼. 그래요. 예, 이거는 저희가 또 여기 해결하겠습니다. BJ RJ님이 선수협도 이제는 선수를 관리해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연봉만 생각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RJ님. 프리미엄님이 있으나 마나한 선수협. 강다이얼님께서 진짜 창피하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살아가냐. 얼굴 팔린 사람인데 영희이카장가요? 야구장 가지 맙시다. 정말 힘드네요. 뭐 정말 다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왜냐면 제가 뭐 늘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때 WBC 때도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협회 그 구성원 구조적으로 너무 KBO만 몰빵해 있다. 지금 선수협이 진짜 이게 얘기 잘하셨어요. 진짜 있으나 마나한 선수협이 되면서 이런 계속 큰 문제들이 터지는데 예. 이번에도 선수협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저는 이 문제도 한번 보는 게 한번 짚어가는 게 맞습니다. 진짜 뭐 선수의 잘못 사실은 뭐 KBO의 잘못도 있지만 예. 그거를 책임지고 있는 선수협의 문제도 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번을 계기로 한번 두루두루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준비된 자막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볼까 합니다. 자, 롯데 서준원
사건 알고 있었을까라는 제목으로 일단 저희가 첫 영상을 만들었고요. 다음 자막 한번 볼까요? 롯데 투수 서준원 미성년자 대상 범법 행위로 검찰 수사 중 롯데는 서준원 방출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PK LNS 스마트보드를 통해서 저희가 자막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미성년자 이 말이 일단 이게 말도 안 돼요. 미성년자예요. 우리 사회의 어른이라는 사람들은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 저 미성년자라는 어떤 저런 단어에 조금 뭐라고 해야 되냐, 약간 거리감 예. 이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냥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사실은. 다시 제가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 아직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미성년자라고 하잖아요. 제가 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제가 예전에 그 하나 있던 시절 그 데이비스라는 선수가 와서 네. 저희가 이제 미국 애리조나 캠프를 갔는데 수영장에서 놀고 있는데 어떤 어린 친구가 와서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하고 조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데이비스가 하이파이브도 안 했어요. 미성년자기 손을 딱 때문에. 떼면서 내가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어우 미성년자라고, 아무리 장난이라도 치면 인생 끝난다. 그럼 걔네들은 벌써 99년도부터 그런 인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미성년자는 잘못하면 자기 삶이 파탄 나는 거예요. 사실을 99년도부터 알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2023년인데 아직 미성년자에 대한 이게 인지가 너무 부족하고 지금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정말 말 그대로 이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그냥 어른들이 이쁘다고 막 얼굴도 만지고 그런 일들이 그냥 우리는 그냥 일상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 안 돼요, 이제는. 뭐 안 되죠, 안 되고 또 뭐 이거는 뭐 그 정도도 사실은 위험합니다. 아, 위험한 지금은 일이에요. 위험합니다. 그럼요. 이게 해석하기 나름인데 지금 정말 그거보다 더 큰 어이없는 사건이 터지긴 터졌습니다. 자,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또 나와요. 미성년자 불법 촬영 요구. 미성년자 불법, 합법이 아니에요. 불법 촬영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그만 것부터 지금 계속 커져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의 신체 사진 촬영해서 좀 줘라.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아동 청소년 불법 영상 제작 혐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법률 위반, 결국 이게 N번방까지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이게 한꺼번에 있는 겁니다.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풀 세트예요, 한마디로. 풀세트입니다, 이게. 예. 자, 다음 영상 한번 볼까요? 자, 부산지검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서준원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한다.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만큼 중범죄라는 거예요. 형법 287조. 검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라는 말은 우리는 잘 못 들어본 모르겠어요. 얘기. 예. 그래서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성년자를 자기나 타인의 지배하에 두어서 정상적인 보호 관계나 자유로운 생활 상태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범죄예요, 범죄. 참, 저도 사실 이런 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처음 듣는 얘기지 않습니까? 저도 평생 운동만 했고. 아니 입에 단어들이 입에 붙지도 않아요. 예. 와, 진짜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자, 다음 자막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요. 프로야구 선수는 자신의 건강 상태, 어떤 신변의 여러 가지 일들을 구단에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수사받고 있던 사실을 최근까지 구단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근본적인 저는 문제라고 해요. 제가 예. 이제 프로야구 선수들이 항상 하는 말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덮고 숨고 이게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계속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덮을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럴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럴 일 죽을 없어요. 때까지 벌써 덮는 건 무죄죠. 네, 죄가 없는 없어요. 거죠. 근데 죄를 졌다면 이런 것부터 저는 사실은 KBO나 선수들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있을 때 빨리 까고 해결책을 빨리 뭐 어쨌든 간에 본인을 인정하고 빨리 내세우는 게 중요한데. 참 다음 영상 한번 볼까요? 구단은
검찰의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최고 수위 징계인 퇴단을 결정했다. 방출했습니다. 구단은 선수의 관리 소홀을 인정하고 앞으로 엄격하게 성인지 교육을 시행해 엄정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거 읽어드릴게요. 구단의 사과문을 대표이사의 사과문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롯데자이언츠는 최근 구단의 소속 선수가 일으킨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많은 팬들의 응원을 받는 프로야구 선수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법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프로야구를 사랑해 주시고 선수들을 보며 꿈을 키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어난 이번 불미스러운 행위는 많은 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구단은 선수의 관리 소홀을 인정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구단은 앞으로 주기적인 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교육 실시를 통해 엄정한 재발 방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롯데자이언츠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바로 대표이사의 공식 사과문입니다. 구단이 이제 선수들이 성인지 교육까지 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사실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이 프로야구 구단에서 뭘 해야 되고 밑에서 뭘 가르쳐야 되고 이게 좀 선수협에서 뭘 가르쳐야 되고 은퇴 선수협에서 뭘 가르쳐야 되고가 돼야 되는데 지금 네. 모든 구조가 위에 와서 터지니까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지금 정신을 다 못 차리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추어 팀이 아니고 프로야구 팀이에요. 밑에서부터 인지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들 너무 위쪽에 올라와서 자, 일단 다음 자막 한번 볼까요 또?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적인 용어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네. 것은 팩트고 기사에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법적인 부분을 저희가 해석하려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부터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황을 보면 미심쩍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합리적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이거는 네가 잘못했어, 너는 잘했어, 너 잘못했어를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고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리죠. PKLNS의 스마트보드를 통해서 여러분께 자막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서준원 본인은 정말 혼자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혼자 그러니까 해결을 이런 안 해서 행위를 했겠죠. 행위는 할 때는 하겠지만 무조건 누군가에게 자문은 구했겠죠. 그죠? 예, 저라도 뭐 여기 있는 모든 시청자분도 그렇죠. 혼자 이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단이나 에이전시에게는 안 알렸다 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얘기했을 거 아니야. 가장 형 가까워, 예. 혹은 친구 그렇죠. 누군가 야 이거 어떡하지? 무조건 했죠. 그쵸. 예. 본인도 누구에게 자문을 구했을까라고 하는 게 합리적 의심이에요 저희가. 그렇죠. 뭐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는 건 무조건 변호사를 또 선임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뭐 일단은 그냥 혼자 경찰서 갔다 나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만약에 첫 조사는 혼자 갔다 왔다 치더라도 그러면 무조건 다음 절차를 밟겠죠. 그거는 기본적인 사실이니까. 보통 사람은요 운전을 하다가 신호 위반해서 저쪽에서 경찰이 제복 입고 차 세우라고 쫙 사인내면 그것도 가슴이 벌렁거리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죠? 예. 자, 그래서 마저 보겠습니다. 자, 혼자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누군가의 자문을 구했을 텐데. 그래서 보니까 변호사를 본인이 선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변호사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죠. 전 또 하나 의심되는 게, 자, 그래서 변호사가 예를 들면 의뢰인인 서준원 선수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의뢰인이 이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주세요라는 부탁을 했겠죠. 무조건 했죠. 예. 근데 변호사가 아무래도 법적 지식이 많고 진짜 이제 법 전문가인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닐 것 같은데라는 역시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뭐 모든 범죄나 뭐 모든 사건에는 이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래서 예. 이제 나중에 터지고 나면 결국은 이거 완벽한 그건 없다고 느끼는데 분명히 뭐 변호사나 준원이도 본인들끼리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혼자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의 조언을 분명히 구했을 거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을 하는 거고 그 조언을 이제 변호사에게도 얘기했는데 변호사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변호사도 뭐 믿고 기다려보라고 했겠죠. 그렇죠. 일단 그게 의심스럽고 본인은요 오늘 기사 보니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채팅으로만 했기 때문에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뭐 깨톡도 하고 채팅들 하잖아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이트들에서 채팅들 하는 분이 있단 말이죠. 취미를 같이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 SNS 그리고 채팅이 무서운 게 우리는 얼마나 큰 영향력을 한지 알잖아요. 그렇죠. 몰랐다고? 근데 뭐 이거는 이제 변호사와의 통해서 이제 나왔는 또 하나의 단어일 수도 있고, 예, 예. 그리고 뭐 채팅방에서 진짜 몰랐을 수 있는데 이거는 미성년자라는 걸 알고 모르고의 문제보다 그거를 시도했다는 자체도 사실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바꿔 말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미성년자가 아니면 괜찮다는 얘기야? 그렇죠. 예. 뭐 어떻게 보면 프로야구 선수의 지위를 가지고 미성년자 아니면 그러면 그런 사진을 받아도 된다는 건 아닌데 예. 지금 굳이 이거는 약간 변명성에 가깝다. 저는 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참 저희도 입에 담기도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롯데 구단과 에이전시는 정말 몰랐을까? 일단 몰랐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대요. 기사에 의하면. 근데 롯데 구단 입장에서는 믿고 싶었겠죠. 예, 그만큼 많은 투자를 하고 그만큼 이제 유망주니까 뭐 걱정하지 마세요. 안고 다녀요. 그러면 믿고 싶은 마음이 더 많고 어떻게든 놓고 싶은 마음은 없었겠죠. 이 친구에 대한 어떤 아주 1차 지명이잖아요. 그리고 유망주다 보니 믿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게 지난해 8월에 벌어진 일이더라고요. 8월부터 시작이 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설령 본인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다녔을 텐데 우리가 이제 다니다 보면 나는 그 사람을 못 봤지만 상대는 나를 볼 수 있잖아요. 경찰서를 들어갔다 갔다 했다면 지역사회 부산에서 야구를 좋아하는 팬들이 많은데 서준원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했을까? 뭐 일단은 경찰서에 들어가면 이름이 얼굴을 못 알아보더라도 이름은 퍼지고 분명히 퍼지거든요. 퍼지기는 이게 경찰서라는 데는 뭐 어차피 들어가서 범죄 신고를 하는 순간 야구 팬들이 부산은 더구나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말이에요. 부산이 뭐 야구의 도시인데 그거를 이름도 뭐 사실 평범한 이름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사실 경찰이나 검찰에는 일반인들이 뭐 업무를 보기 위해서도 다니지만 출입 기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매일매일 그런 것들을 보고 기사를 쓰고 한단 말이죠. 그들이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 일단은 뭐 사실은 구단 입장에서는 이제 서준원 선수는 어떻게 보면 구단의 한 명 일부일 뿐인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뭐 지금 어떻게 뭐 롯데가 지금 원래 좋은 성적을 해서 많은 FA 그리고 뭐 질롱 코리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거 정도는 그냥 믿고 묻어놓고 빨리 큰 걸 위해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진짜. 그리고 질롱 코리아도 갔고 스프링 캠프 다 참가했잖아요. 네. 에이전시도 몰랐다.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알았는데 모른 척했지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몰랐다면 서준호는 구단도 속였고 에이전시도 속인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준원이가 속였다고 봐야죠. 그럼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게 12월부터 어떻게 그게 결정났으면 계약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게 8월 달에 그런 일이 있고 12월 달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건 그때부터 모든 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 12월부터 시작됐다 하더라도 뭐 계약도 전이고 그리고 질롱 코리아부터 시작해서 스프링 캠프부터 시작해서 시범 경기까지 이게 수많은 거를 주변을 이제 다 얘기를 안 하고 계속 간 거잖아요. 롯데 한현님께 기자 취재 결과 구단이 몰랐다는 건 사실이래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 말을 믿고 싶어요. 네. 그런데 이게 워낙 이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지난 8월부터 이렇게 있었다 그러고 이미 야구 커뮤니티에는 그런 얘기들이 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저도 아까 얘기했죠. 구단이 어쨌든 간에 서준원 하나 때문에 이게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치 않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수백억을 투자하고 지금 롯데를 위해서 가는데 이런 사건 정도는 믿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강했을 수도 있죠. 예, 사실 어제 이 기사가 나온 다음에 저희도 바로 방송을 켤까 하다가 이게 바로 켜서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조금 지켜봐야 될 네.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오늘 또 새로운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이제 WBC 끝나고 우리가 해결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서준원이 그렇게 나오고 그 나온 지 2-3시간 만에 방출이 나오고 굉장히 이게 굉장히 빠른 템포로 지금 이렇게 휘몰아치다 보니까 저희도 이 주제를 갖고 다른 주제가 있다 갑자기 주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니까 이제 들고 나오다 보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WBC 이후 1라운드 탈락된 이후에 정말 망치로 한 대 맞았는데 지금은 해머로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에요. 이게 어떻게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WBC 참패나 한국 야구의 가장 밑바닥부터 훑어야 될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냥 예, 우리가 뭐 예. 나무 배시냐 뭐냐 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걸 수도 있습니다. 선수들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인식 여러 가지가 운동 선수로서만의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짚으라고 이런 사건이 또 생겼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RJ님께서 네 맞습니다. 인성교육 강화가 가장 시급합니다. 선수협도 연봉 문제만 생각하지 말고 정신 차렸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갈매기금 롯데 구단 끌고 들어가 어그로 끌지 맙시다. 팩트만 얘기해서. 이게 팩트예요. 제가 롯데 구단이 알았는데 모른 척했지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는요. 서준원 선수가 구단도 에이전시도 속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팩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을 안 한 것도 속인 거의 일종인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럼요. 괜찮다. 뭐 신경 쓰지 마라.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나도 봤을 때는. 뭐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정 아닐까요? 처음에 이게 아니길 바라고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요즘 뭐 TV 보면 뭐 프로파일러 이런 거 많잖아요. 그거 좀 많이 보는데 거기 보는 모든 사건의 시작은 시발점은 이거더라고요. 예, 사건을 저지르고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덮고 이렇게 가다가 결국 터지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순서가 그대로 이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아시우맘님도 댓글 적어줬습니다만 구단이 모르고 캠프까지 가고 시범 경기를 했다는데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합리적 의심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시아우맘님이 한 게 구단이 알았으면 더 안 데리고 갔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알고 데리고 가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알았으면 그때 방출을 하거나 무조건 뭘 했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네. 근데 몰랐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끌고 가기 이게 보통 범죄가 아닌데 알았는데 데리고 간다는 거는 저는 상식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또 아는 순간에 지금 3시간 만에 방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박공님께서도 그러니까, 구단이 몰랐을까라고 댓글 적어주신 게 이제 이런 것들이 합리적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하튼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야구단을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구단이 아는데 캠프에 투자하고 질럿코리아에 집어넣고 계약을 하진 않았을 이 사건을 알았는데 그 세 가지를 그거 시범 경기까지 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저는 그게 가장 뭐 팩트라고 생각을 해요. 기사 보셔도 알겠지만 영장 실질 심사 받기 직전인 20일에 삼성전에 3이닝 동안 안타 2개 무실점 잘 던졌어요. 그리고 본인도 살도 빼고 올해 아마 분명 이제 이를 악물고 한번 해보고자 했던 모습들이 보였단 말이에요. 이게 뭐 무슨 장난인지 모르겠네. 이게 그런 일이 있는데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참 이게 굉장히 성격적으로나 뭐 이게 나는 뭐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뭐 시범경기 그 하루 전날까지 시범경기를 던졌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견도 지금 나뉘고 있습니다. 롯데 한현희님께서는 가족들도 몰랐으니 구단도 몰랐을 듯요. 제주만의 일산 남자님은 구단이 알고 있었다는 썰이 있던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설왕설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차피 반반 나눌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까 뭐 우리 위원님이 합리적 의심을 했듯이 구단이 알고 있었다는 썰이 합리적인 의심인 거고. 의심이에요, 의심.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몰랐지 않나라는 게 상식선이고. 상식적으로는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합리적인 의심은 그거거든요. 이게 모르는 게 말이 돼? 이거는 무조건 나올 수 있어요. 저희가 뭐 몰랐다 알았다라고 저희가 그럴 얘기를 할 입장도 아니고요. 그냥 좀 갸우뚱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이런 몇 가지 것들이란 말이에요. 재판서 무죄 받으면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요 이미 방출됐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찾아봤습니다. KBO의 연구 실격 조건이 뭔지, 승부 조작, 성범죄, 병역 비리. 그리고 2회 이상의 도핑 적발, 3회 이상의 음주운전 적발할 경우 영구 실격됩니다. 거기에 성폭행, 성추행은 영구,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실격 처분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요. 서준원 선수가 다시 프로야구에 돌아올 확률은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없다고 봅니다. 그죠. 사실 지금 더 엄격해지고 더 많은 걸 좀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이건 제재의 수준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뒤에 가서 무죄냐 유죄냐의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그리고 뭐 사실 뭐 M번방도 있었고 했지만 이 뭐 그냥 우리가 음주냐 뭐냐 그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무죄나 유죄냐를 갖고 그라운드에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는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프리미엄님께서 저 댓글 조금 지나가 버렸는데 좀 보여주세요. 거기 나오네요. 수사 들어가면서 롯데에 알렸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생각은 할 수 있죠. 예. 왜냐하면 경찰서에도 야구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혹은 뭐 이렇게 지인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사실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겁니다. 예. 이거 정말 황당한 자체입니다. 여기서 뭐 증거가 다 있고 이미 서준원 선수도 시인은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참 무죄 나오는 거는 불가능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법적 판단은 저희가 이제 지켜보면 시간이 지나면 뭐 명확하게 나올 거니까 그런 건 그렇다 치더라도 저기 보세요. 프리미엄님께서 술 먹다 싸움 나서 지구대가도 보호자 오라고 바로 전화하는데. 우리가 일상 살면서 내가 겪었던 일 혹은 남들이 겪었던 거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지식들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겁니다. 예. 시우시우맘님께서 본인이 인정했다고 뉴스에 나와서 정말 더 놀랍요. 그러니까 결국 혼자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진행하던 서준원이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단계에 와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준원 선수 어떻게 보면 젊은 선수, 어린 선수 어디에 둬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나이가 지금 굉장히 어리면서 젊은데 지금 하는 이런 행보가 보면 저도 약간 요즘 이 MZ 세대 젊은 세대들은 다 이렇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뭐 인정을 했다가 뭐 굉장히 뭐 시합에 던졌다가 뭐 경찰서 가서는 또 울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참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다 보니까 이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생인 서준원 선수는 사회적인 그 어떤 인식보다는 상당히 빠른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그렇죠. 뭐 빠른 2020년에 결혼해서 아이도 있답니다. 얼마 전에 돌잔치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준원이가 뭐 롯데 그 구단 안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로 조금은 겉돌고 있었다고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계속 있었거든요. 결혼할 때도 그랬고 뭐 사실은 팀 뭐 지고 나왔을 때도 하이파이브 할 때도 그런 거에 대해서 어린 선수가 잘 반응을 안 해주고 해서 이제 팀 안에서도 굉장히 조금은 항상 체중 관리나 자기 관리 부분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그런 사사한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지진이 나기 전에 작은 징조가 조금씩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다고 하고 지금 와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적 판단은 저희가 내리는 게 아니고요. 법원에서 대한민국 법이 엄연히 존재하니까 법적 판단이 내려지겠지만 전 지금 사실 또 하나 걱정스러운 건 이게 뭐가 하나 터지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무조건 나옵니다. 이제부터. 이제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야 지나 보니까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가 계속 끊임없이 나와서 후폭풍이 계속 이어질까 봐 사실 전 그게 더 걱정입니다.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무조건. 안 나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더 충격받으면 안 돼요. 진짜. 안 나올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 사람이니까 살다 보면 이러저러한 일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누가 뭐 교통사고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사고가 또 나고 상대가 잘못해서 내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별일을 다 겪기는 하지만 이거는 그렇게 해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처음 듣는 단어들 났지 않습니까? 뭐 여성 아동 범죄 조사부에서 맡아서 하고 이게 정말 우리랑 관계 없다는 이런 단어들을 지금 충분히 듣고 있고 이제 인지를 했으니까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가면 그래요. 뭐 운동선수들이 단순하고 무식하고 뭐 모른다 치자. 뭐 사진 하나 달라는 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그게 사진 하나 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이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고 그게 결국은 N번방까지 이어지는 사건이란 걸 충분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초상권이라는 걸 우리 이제 옛날에 몰랐었잖아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도 사실 개념도 잘 몰랐어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해. 뭐 버스나 이런 거 타가지고 아무나 사진 찍으면 그거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것들을 아까 얘기했듯이 선수협에서 해야 돼요. 선수협에서 이 모든 단어들을 인지시키고 해야 될 거를 선수협에서 왜냐하면 선수협은 선수를 보호해야 되니까 터지기 전에 계속 그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선수협이 해야 될 일을 나는 드디어 찾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뭐 경험만큼 소중한 건 없다고 하지만 간접 경험을 통해서 책을 보고 뉴스를 보고 이런 걸 하는 건 뭐야?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타인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갈매기의 꿈님이 적어주신 것처럼 인성교육 강화 이야기 하시는데 현재 교육은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모두 성인입니다. 인성은 가정, 유아기, 청소년기, 학교에서 다 형성됩니다. 정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왜 책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유치원에서 배울 거 다 배웠다고. 그러니까 지금 KBO에 올라와서 자꾸 위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제 밑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다시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제. 네, 스크램블님께서 구속수사도 받았다는데 구단이 몰랐다는 게 참.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속상한 문제예요.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속상한 문제고, 알았다면 더 큰 문제고. 근데 그래서 저희가 합리적 의심을 한다는 얘기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기성용 덩쿠준님께서 구단에서 아무리 교육해도 사고 칠 사람은 다칩니다. 맞습니다. 집까지 쫓아서 관리할 수 없어요. 정답. 그래서 성인이고요. 그래서 프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에 성인들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뭐 우리가 10개 구단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1년에 365일 경기를 140게임을 돌아다녔다고 하다 보면은 정말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어요. 생기거든요. 예. 예,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하지 않고 굉장히 뭐 단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았을 뿐이지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단이 오갑니다. 아무리 뭐 얘기를 해도 맞아. 옆방 형님께서 그게 좀 말이 안 되긴 했지. 구치소에 있다가 영장 실질 심사 결료돼서 풀어놨는데 그걸 몰랐다는 게 좀 웃김. 저희 뭐 보통 사람들은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그 시간 동안은 구치소에 갇혀 있대요. 네. 이게 너무나 이게 진짜 말문이 막힙니다. 기승용 덩코쇼님 또 그 말이 저도 똑같은 말이에요. 야구팀 한 팀에 100명 정도 있고 그리고 10개 구단이고 그리고 사실 게임 자체도 많고 굉장히 많은 도시를 다니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성향의 선수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음주 같은 것도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던 선수가 또 하고 하던 선수가 또 하게 돼 있거든요. 뭐 선수뿐이에요. 일반인들도 쓰리아웃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의 모든 건 똑같은데 이제 우리가 공인이고 선수라서 조금 더 조심하고 더 모범이 사회의 어떤 구성으로서 좀 더 앞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게 지금 현재 뭐 한국 야구의 현실이죠. 볼링 바보님께서 이런 거 보면 오타니 같은 인성을 가진 선수들 가진 일본이 더더욱 부러워집니다. 맞습니다. 영화 이카차님께서는 정말 야구장 가지 맙시다. 지금은 격려보다는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일본은 지금 축제일 텐데 비교된다. CW 김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견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의견 주시는 분들은 전부 다 야구 팬이기 때문에 야구 팬이 속상한 맞습니다. 거고요. 화가 예. 나는 거지. 야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관심 없는 분들은 그냥 사건 사고로 보고 넘어갈 수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야구, 내가 응원하는 팀, 내가 열렬히 환호하고 잘해줬으면 하는 그런 선수가 이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충격이라는 단어보다 더 센 거 없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초상집이죠. 죽었죠 그냥. 근데 일본은 지금 죽게 텐데 우리는 이제 말 그대로 초상집입니다. 맞아요. 예. 근데 뭐 이게 너무나 동시다발로 터져가지고 결승전 다음 날 터져가지고 근데 빨리 초상 치르고 다시 해야죠. 우리도 빨리 극복해야 되고 그게 이제 우리가 모든 이런 뭐 사실은 방송을 하고 하는 이유도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거거든요. 진짜 너무 아픈 얘기를 적어주셨어요. CW 김님께서 야구 간판만 떼면 교도소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 당부를 말씀드리면요. 이걸 리그 전체 문제로 보지는 않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똑같은 동감이에요. 이건 개인의 문제죠. 그렇죠. 개인 한 명이 그랬다고 해서 리그 전체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하는 선수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많다는 거. 그러니까 예로 미국, 일본도 사고는 칩니다. 예. 예, 미국도 뭐 마약 사고도 치고 뭐 그게 굉장히 사람 사는 곳에서는 사고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너무 KBO 리그의 어떤 흥행이나 뭐 이런 거에 물론 채찍은 들어야 되지만 이걸 너무 또 열심히 하고 피땀 흘려서 하고 미래를 향해서 가는 선수들하고 다 같이 안 엮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예, 리그 전체의 문제도 아니고 롯데 유니폼을 입으니까 자꾸 롯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롯데 팬들이 지금 워낙에 또
롯데 팬도 많고 롯데 팬들이 너무나 지켜보고 있고 롯데 팬들이 그 갈망이 있는 상황에서 생기니까 더 화가 나는 네. 거예요. 그리고 롯데가 이번에 정말 전력을 다해서 이번 시즌 한번 치러보자고 겨울에 돈도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요. 유강남도 데려오고 노진혁도 데려오고 그 외에 뭐 불펜 투수도 데려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렇죠. 이게 좋아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사랑이 매도 될 수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롯데자이언츠의 2023년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살펴봤더니요. The Power of One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The Power of One. 이 캐치프레이즈 하나에 담긴 의미가 뭔지 롯데가 2023 야구를 치르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 한마디로 롯데 야구의 정체성이 보이는 대목이잖아. Power of One. 그렇죠. 이거는 뭐 엘로케라는 말도 계속 나오지만 네네. 꼭 살아야 할 팀들. 예, 그러니까 진짜 롯데라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부산은 거의 저희도 그랬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롯데 팀이라 하면 저렇게 지금은 이제 하나 팀하고 비슷한데 저렇게 못하는데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그만큼 롯데에 대한 애정을 가진 팀이 너무 많은데 예. 그래서 아까 파우더 원이 이번에는 뭔가 바뀌어야 되겠다는 어떤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네네. 또 롯데에서 이런 일이 터지니까 좀 안타깝긴 안타깝지만 빨리 극복해야죠. 예, 중계하는 캐스터들도 물론 현장 가서 중계하면 신나고요. 나도 모르는 그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산에 가서 중계를 하면요. 그 열기에 이게 업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해설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다. 분위기 타잖아요. 예, 야구 선수들도 분위기를 타는 것처럼 캐스터들도 중계진도 분위기 타거든요. 맞습니다. 사직 가면요. 중계할 때 없던 힘도 생겨요. 맞습니다. 신나게 중계한다고요. 거기에 찬물 정도면 얼음물을 그냥 끼워 얹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기 보면 이제 루카시스인가 네네. 제일 큰 피해자는 롯데 팬, 롯데 구단이라 생각이 드네요. 맞거든요. 맞아요. 예. KBO도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은 거고 그 안에 롯데랑 롯데 구단, 롯데 팬들이 제일 많은 지금 피해를 입고 있어요. 사실은 한 선수의 일탈 때문에 맞습니다. 굉장히 사잡아서 지금 다 욕을 먹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롯데에서 보면 야구단에 드는 비용이 1년에 적지 않잖아요. 물론 롯데 그룹 전체로 보자면 큰 돈이 아닐 수도 있겠으나 일단 돈 자체는 커요. 한 3,400억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스포츠 단 그만큼 마케팅 그리고 이들이 해주길 바라는 게 그만이 크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 돈을 그렇게 쓰면서 욕 먹고 싶은 구단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렇죠. 칭찬만 받아도 아쉬울 판에. 그러니까 제가 거듭 여러분께 당부해 말씀드립니다. 이건 리그 전체가 물론 생각해야 돼. 내 문제 아니라고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리그 전체 문제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리그나 롯데의 문제 아니고 개인의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계속 조금 이번 문제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말 WBC의 참패 한국 야구의 현실이 그냥 그 위에서만 볼 게 아니라 계속 파고 들어가서 네네. 이 개인부터 시작해서 밑에서부터 계속 다 잡지 않으면 계속 위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책이 안 나온다는 게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재각인됐으면 됐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단, 에이전트, 팬 그리고 다 가족들. 아이고. 다음. 가족들 얘기도 참 그렇죠. 이게 이제 마지막 자막이죠? 더 보여드릴 자막이 있나요? 준비된 자막이 있습니까? 여기 나오지만 조상우 선수 얘기가 옛날에 좀 있었죠. 조상우 선수 얘기가 있었는데 이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보면 뭐 지나간 문제이긴 하지만 2018년 5월 지금 이제 LG에 있는 박동원 선수와 함께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죠. 당시 조상우 선수는 성관계를 한 건 사실이지만 합의하였다고 부인했고 박 씨가 박동원 선수입니다.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리를 떴다 이렇게 얘기했고 의혹이 제기되자 KBO는 조상우 선수에 대해서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참가활동 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듬해 1월 검찰은 두 선수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이후 KBO는 두 선수에게 리그 품위를 손상시킨 책임을 물어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고 참가활동 정지 처분은 불기소 처분 뒤 해지됐지만 이로 인해 조상우 선수는 2018 시즌 95경기에 출전하지 못했고 규약에 따라서 해당 기간 연봉도 지급되지 않았다. 이런 이 과거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21년 KBO 참가활동 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1년 소송을 냈어요. 그런데
KBO의 의혹만으로 KBO 징계가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무혐의를 받을 만큼 이에 따른 활동 정지 기간의 연봉을 보전해 줄 것과 95경기를 FA 등록 일수로 정해 줄 것을 주장했지만 결국 조상우 선수가 패소를 했죠. 그죠? 예, 요 패소했어요. 결과는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패소한 걸로 알고 있어요. KBO 상대로 뭐 소송 본인 입장에서 소송을 했는데 예, 이제 예.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 조상우 선수의 예를 뭐 다 지난 얘기지만 뭐 저희가 간단히 언급을 했는데 입에 담기 싫은 이야기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사건들이 사실은 이제 이게 먼저 이슈가 됐고 예, 그 다음에 이 얘기가 터졌는데 뭐 이게 조상우 선수가 이제 패소됐다 이거는 이제 한 3, 4일 전에 약간 나왔었고 네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있다 보니까 또 소환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음. 늘 있던 KBO 안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서준원 선수의 일로 통해서 또 소환됐습니다. 예, 기성용 덩쿠슈님께서 너무 KBO만 쓰레기 집단으로 매도하지 말자는 겁니다. 메이저리그나 일본 야구도 사고 납니다. 인간사예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사고 없기 바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오늘 주제나 여기 들어오거나 여기 방송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걸 통해서 발전하기를 바래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매도한다고 해서 사실 매도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정말 한 선수의 일탈이고 한 선수가 잘못했기 때문에 리그 전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정말 이걸 토대로 더 이상 이런 선수가 안 나오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어른으로서 뭘 해야 되는지를 더 고민하고 팬들로서 뭘 해야 되고 야구가 그 많은 협회들 그 많은 야구 선배들은 뭘 해야 될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사실은 이미 사회 곳곳에 야구와 관련된 일은 아니었지만 사회 곳곳에 그런 비슷한 유형의 일들이 같은 유형의 일들이 있었고 많은 분들에게 사인을 줬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일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사회가 용납하지 않아. 라는 사인이 곳곳에서 이미 나왔어요. 근데 그 사인을 외면한 거고 그렇죠, 못 본 맞습니다. 거고 쉽게 생각한 거죠. 야구도 사인의 스포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야구가 사실은 이 팬들이 더 좀 안타까워하는 게 최고의 우리나라 최고 넘버원 스포츠고 어떻게 보면 지금 최고 부한 스포츠잖아요. 선수들이 돈을 많이 받고 예. 정말 어떻게 보면 산업의 60-70%를 끌고 가고 있고 여기에 대한 기대가 많고 열정이 많기 때문에 더 이렇게 이 선수들이 이렇게 할 때마다 더 채찍을 많이 가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 예. 우리들도 이제 야구 선수들도 아까 얘기했듯이 선수협도 그렇고 이 모든 선배들도 그렇고 이끌고 나가는 여기에 종사하는 여러 사람들, 종사해서 밥 먹고 사는 여러 사람들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 팬들이 얼마나 우리가 더 잘 되길 바라는지를 더 알고 조금 더 책임감 있는 행동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2023년 롯데 캐치프레이즈는 The Power of One입니다. 야구 끝나지 않습니다. 곧 있으면 정규 시즌 시작이에요. 파워 오브 원 롯데가 내민 캐치프레이즈를 염두에 두고 선수들 다시 매진해야죠. 맞습니다. 더 열심히 하고 더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러면 롯데 단장이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고 뭐 기성용 덩크슛 님이 님께서 얘기했는데 예. 지금 아주 머리 아플 거예요. 머리 아파가지고 지금 어떤 얘기를 뭐 언젠가는 하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단장과 대표이사와 또 역할이 다 다르니까 네네. 그 역할에 대해서 조금 분담을 해서 이제 서로가 어떤 걸 수급을 먼저 하고 또 왜냐하면 팀은 또 끌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개막을 안 할 수는 없고 이것 때문에 팀이 성적이 나빠질 수는 없어요. 롯데 자이언츠의 성적이 나빠질 수는 없기 때문에 롯데 뭐 단장은 조금 더 그걸 생각하고 대표이사가 좀 역할 분담을 약간 이래 바꾸는 것 같아요. 네. 자, 빈센트 파님께서 이제 좋지 않은 얘기 그만하고 WBC 얘기 좀 해달라고. 간단하게 좀 해볼까요? 예. 일본의 우승 이후 오타니 선수가 경기 전에 클럽하우스에서 선수가 나눈 이야기가 동영상으로 떴더라고요. 예. 야, 28살의 선수가 어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야구장에 나가면 트라웃도 있고 무키 베츠도 있고 골드슈미츠도 있고 우리가 존경할 선수들이 많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 그 선수들을 존경하지 말고 우리 한번 붙어서 싸워서 이겨보자. 이 한마디인데 그 한마디의 울림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다 엮여 있습니다. 그러면요. 예, 인성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졌는데 제가 늘 얘기했지만 우리는 구심점이 없었고 네, 나이 많다고 구심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도 있고 김한 선수도 있지만
저기에는 오타니가 있었고 WSU가 있지만 WSU 뒤에 빠져 있고 그 젊은 선수가 나와서 그 팀을 이끌 리더가 되는 자연스럽게 앞에 치고 나고 빠지고의 어떤 그런 문화이자 좀 그런 리더들을 인정하는 세상이고 예. 지금 우리는 약간 뭐 꼰대스럽게 나이 많으면 나가서 얘기하고 나이 어리면 말을 하지만은 약간 그 구조가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지금 또 이런 사건들을 또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리더나 인성이나 그런데 조금 앞장서 나가는 사람들을 더 존중받게 하고 더 앞에 우리 제일 앞단에 세워서 끌고 나가게 하는 게 예.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죠. 옆방 형님께서 그게 파워 오브 원임. 맞아. 빙고. 시우시우맘님께서 오타니는 어디 멘트 학원 다니나 봐요. 어쩜 그렇게 말도 이쁘게 하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예. 우리가 그 사람의 상대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뇌를 열어볼 수는 없잖아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아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오타니 선수를 세계 최고의 야구 선수다라고 평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진짜 아까도 누가 얘기했지만 저런 거는 하루아침에 나오는 멘트가 아니에요. 그리고 가르쳐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그러니까 완전히 어릴 때부터 단단하게 계속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인터뷰 사람을 다 하는 것부터 다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예. 그런 교육이 굉장히 밑에서부터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제 곧 정규 시즌 시작을 합니다. 프로야구는 팬의 것입니다. 맞습니다. 서준원 선수의 프로야구가 아니에요. 서준원의 일탈이 우리 리그에 영향을 안 끼쳐야 됩니다. 맞습니다. 끼치지 않아야 되고 다만 생각은 해봐야죠. 충분히 해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걸 시사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사진 한 장 그리고 가벼운 스킨십 뭐 남이 싫어하는 행동 이런 것들도 하면 안 된다는 걸 그렇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광장이 행동 하나를 굉장히 깊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를 지금 충분히 지금 이제 알려졌거든요. 예. 계속 말씀드리지 않아도 저희가 여러분과 나누는 이야기 뭐 생각들이 크게 다르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곧 야구 시작합니다. 속은 상하지만 다시 마음 추스리고 우리 야구가 하루하루 급격한 변화는 아니어도 하루하루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적어도 시즌을 앞둔 이 상황에서 큰 것 한 방 맞았지만 더 이상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조심 또 조심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조심조심해서 가자고요. 그리고 아까 뭐 또 저 댓글에서 뭐 아이들 데리고 야구장 갈 수 있겠냐고 얘기했는데 아픈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정리를 하나 해드릴게요. 예, 자, 아이들 데리고 와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뛰는 선수들은 다 모범적인 선수예요. 네. 그리고 모범적이지 않았을 때 언제든지 인생이 저렇게 된다고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나락으로 갈 수,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리고 야구장에는 지금 현재는 범죄자들이 뛰고 있지 않습니다. 모범적인 선수들만 뛰고 있고 그 모범적인 선수도 1년, 2년 모범적이다가 한순간에 모범적이지 못하면 인생이 끝난다는 것도 또 가르쳐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모범적으로 가려면 정말 인생 내내 꾸준하게 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이 바닥에 뛰기 위해서는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 노력, 1, 2년 노력은 안 된다는 거를 또 충분히 또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예. 자, 앞에 저희가 이제 조상우 선수가 소송이 승리할 경우에 대한 얘기를 좀 빼먹었나 봐요. FA 자격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죠. 앞서 이제 정지받은 시간들이 있어 95경기 출전하지 못했던 부분이 만약 승소가 되면 기간 당길 수 있고 사라진 95경기 FA 등록 일수에 포함되고 2024 시즌을 정상수하면 즉시 FA 권리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승소할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승소고 패소고. 근데 일단 패소를 했잖아요. 승소할 확률은 없을 것 같은데. 저도 패소로 네. 지금 얘기 들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일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뭐 일단은 그러고 뭐 일단은 어쨌든 간에 무죄는 됐지만 항상 내가 얘기했지만 이제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네네. 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물론 무죄가 되면 이제 억울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무고죄랑 무고도 있고 막 그런데 하지만 이제 운동 선수들도 조금 더 깊게 생각해서 자기의 자잘못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게 뭐 승소와 패소의 문제가 아니라 네. 내가 과연 이걸 계속 뭐 법원에 가서 그걸 제기할 건가 문제를 제기할 건가 이쯤에서 끝낼 건가도 생각을 좀 해볼 문제예요. 예. 뭐 얘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아시우맘님의 댓글로 오늘 프로그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장 가면 아이들은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선수들이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저것도 저게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 멘트에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예. 예. 저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새겨 듣고 가슴에 정말 뼛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각인을 시켜야죠. 그렇죠. 예. 프로야구 그리고 스포츠 다 꿈을 주는 직업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한 교육들 어떤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모범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야구장 가면 아이들은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선수들이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베이스볼 준비한 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성 해설위원이었고요. 저는 캐스터 임용호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